안녕하세요. 저는 최성열입니다. 올해 71살 되었어요. 성남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산지 벌써 10년째 돼요. 아내와 사별한 후 계속 이곳에서 혼자 살았답니다. 다들 세월은 빠르다 하지만 저에게 10년이 100년같이 느껴질 정도로 힘들고 지겨운 시간들이었네요. 아침에 일어나 첫 일상은 핸드폰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들 정규에게 연락이 왔는지 확인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바램은 저 혼자의 생각일 뿐. 씁쓸한 생각을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들아, 아빠한테 전화 한 통 할 시간도 없이 바쁜 거야? 차마 그 말을 전할 수 없어 혼자 말만 중얼거려 봅니다. 아들의 대답을 기대할 순 없는 것이지요. 정규는 지금 구미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어렵게 직장을 찾아 7년 전 내려갔어요. 처음에는 혼자 있는 아버지 걱정이 돼 연락도 자주 하고 한 달에 두세 번은 왔었는데 요즘은 행사나 명절에도 아들 얼굴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늦은 아침을 먹으며 TV를 봅니다. 시골에서 시부모님과 농사를 짓고 사는 젊은 부부들이 부모님을 얼마나 잘 모시고 일을 잘하며 다복하게 살고 있는지 사연이 나오고 있네요. 아휴, 우리 정규는 언제쯤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아들 생각만 하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식사 후 대강 설거지를 끝내고 외출 준비를 합니다. 일주일에 2번 경로당을 가는 날이라 서둘러야 하는데 늦장을 부렸더니 시간이 바빠졌어요. 급하게 나왔지만 햇살 아래 반짝이는 노랗고 붉은 꽃들이 너무 예뻐 잠시 감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있을 때면 정규 어릴 적 모습이 계속 떠오릅니다. 어렸을 때는 너무 빨리 뛰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활기찼었는데 지금은 힘겨워하는 모습만 보니 속상하고 아쉽기만 하네요. 경로당에 도착하니 많은 분들이 먼저 와 계셨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과는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은서가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 그동안 잘 지낸 거야? 은석이는 저와 나이가 같아 친해진 친구입니다. 경로당 근처 아파트에서 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에휴, 그냥 그렇지 뭐. 은석이 무거운 목소리가 걱정이 되었어요. 정규는 가끔 연락하지? 제가 걱정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는지 저를 걱정하며 물어주었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거짓말을 하자니 입을 열 수가 없고 사실대로 말하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눈물이 날 것만 같아서요. 그럼 바쁘니까 가끔. 제 대답에 은석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를 보는 그 눈빛은 나를 애처롭게 보고 있어 더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만나면 단골 이야기. 자연스럽게 손자 손녀 자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손자가 성남시 미술 경시대회에서 1등했어. 잘했네. 우리 손녀는 이번 피아노 콩쿠르에서 1등했어. 우리 대학 다니는 손녀는 이번 학기에 전액 장학금을 받았나봐. 저는 그 많은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저도 손자 손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길에서 손녀를 만나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본 적이 없는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가만히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고 있다 점심을 먹고 빨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 비밀번호를 누르려니 처량한 생각이 듭니다. 비밀번호는 아들의 생일이었고 집에 가도 혼자일 수밖에 없으니 집에 들어가도 한숨만 내쉴 뿐 그 어떤 온기도 그 어떤 소리도 나지 않는 적막함입니다. 정규는 점심을 먹었으려나?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을 하다 용기 내 핸드폰을 들고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한참을 신호음이 들리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어쩌면 실망할 걸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이제는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무뎌진 듯합니다. 많이 바쁜가? 무슨 일 있는 걸까? 오만 가지 걱정이 몰려오지만 또 다른 불안감도 엄습해옵니다. 제가 아들에게 버림받은 것은 아니겠지요. 아니야,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지. 너무 바빠서 연락을 못한 걸 거야. 저녁에도 어김없이 TV를 보며 밥을 먹습니다. 뉴스에는 세상 돌아가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방송되고 있지만 제 귀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네요. 제 머릿속엔 정규 걱정뿐이에요. 밥상을 아무렇게나 밀어놓고 이불에 누워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경로당에서 들었던 그 많은 자랑 이야기, 정규에게 전화를 걸었던 나의 모습, 그리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외로움. 눈을 감으면 어린 정규의 모습이 눈에 떠오릅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엄마를 좋아하던 정규였지만 아빠가 힘들게 일해서 편하게 살 수 있다고 고마움을 자주 표현했던 멋진 아들이었지요.
밤늦게 퇴근하는 날이면 정규가 자는 모습만 봐도 행복했습니다. 아빠는 네가 너무 보고 싶어. 혼자 말을 하다 잠이 들어버립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지에 대한 기대감은 없고 정규에게 전화나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저희 아침은 똑같이 시작했습니다. 정규의 전화를 했는지 핸드폰을 확인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많은 날 중 하루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가늠도 안 되는 어느 날, 그날은 정규의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아들 생일에 축하 인사 한마디도 맛있는 저녁 식사도 사줄 수 없다니 제 인생이 너무나 서글프기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순 없겠지요. 아들이 좋아하는 오리고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오리고기 볶음. 오리고기는 아빠가 해준 게 더 맛있다며 늘 제가 해준 오리고기 볶음만 먹었던 아들. 언제고 오리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면 제가 양념장을 만들어 구워줬던 기억은 저에게는 아들과의 기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오리고기를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미역국을 끓여주면 좋을 텐데 제가 해본 적이 없으니 아쉽지만 포기해야겠지요. 양념을 준비하며 예질이 떠오릅니다. 대학을 합격 후 군대 제대 후 첫 연애 실패 후 저에게 오리고기를 해달라고 했고 기쁘고 힘든 순간을 함께 했답니다. 정규는 늘 행복한 표정으로 맛있게 먹어주었어요. 엄마 음식도 맛있는데 아빠 오리볶음은 우리나라에서 따라올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직장 생활하느라 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아빠인데 이렇게 좋아해 주는 것만으로 감사했어요. 양념장 준비를 다 하고 나니 왈칵 눈물이 쏟아집니다. 이렇게 정성껏 만들었는데 정규를 먹일 수 없다니. 한참을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먹으면 되지. 정규야, 생일 축하해. 저는 작은 상을 펴 혼자 오리고기를 먹었습니다. 늘 하던 양념장이었는데 왜 이리 쓴맛이 날까요? 아마도 제 마음이 쓰리기 때문이겠지요. 생일에는 아들과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지난주에 사놓은 선물을 꺼내 보았습니다.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 못해 망설이다 일주일이나 지나버린 선물이지요. 정규가 좋아하는 색깔의 넥타이. 몇 달 동안 용돈을 쓰지 않고 큰 맘먹고 구입한 명품 넥타이입니다. 푸른 빛이 반짝이는 넥타이를 회사 갈 때 매면 아들이 빛이 날 것 같습니다. 생각만으로 너무 행복하네요. 저는 용기를 내 편지도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정규야, 너도 벌써 38살이 되었구나. 구미로 내려가서 고생 많았지. 항상 건강하고 가족들과 행복하길 바랄게. 회사 일이 잘 되면 좋겠다는 마음에 정규가 좋아하는 색 넥타이를 샀어. 너 마음에 들어야 할 텐데. 그리고 가끔 아빠한테도 연락해 줄 수 있어? 멀리 있으니 더 소식을 기다리고 있단다. 사랑해, 아들 정규야. 편지를 쓰고 나니 아들이 더 보고 싶고 더 궁금해 눈물이 줄줄 흐릅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쁘게 포장을 하고 우체국을 갔습니다. 이거 구미로 보낼 건데 제일 빨리 도착하게 부탁해요. 우체국 직원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아버님. 내일이면 도착할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마음도 가볍고 발도 가벼워졌어요. 아들에게 선물을 전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 기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3일이 지나도 4일이 지나도 정규에게 어떤 연락도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선물은 잘 받았는지, 편지는 읽어보았는지, 생일을 잘 보냈는지 물어볼 것이 많았는데 아무 연락이 없으니 이제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큰일이 있는 건 아니겠죠. 바빠서 그런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되지.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며 또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더 신중히 핸드폰 확인도 했습니다. 혹시나 밤 늦게라도 문자가 왔을까 싶은 마음이었죠. 하지만 항상 실망만 가득했습니다. 아들, 아빠 마음 알지? 전화가 힘들면 문자 한 통이라도. 또 혼자 말을 중얼거려 봅니다. 이제는 습관처럼 한숨도 나오네요. 그렇게 애타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우연히 동네 마트 앞에서 정규의 동창인 성민이를 만났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 성민이에요. 혹시 기억나세요? 반가운 마음에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이고 성민아. 너를 기억하지. 우리 정규 친한 친구잖아. 그래, 잘 지내고 있어? 성민이는 환한 미소로 말을 했습니다. 네,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님은 건강 괜찮으시죠? 그리고 저 정규 소식도 들었어요.
이번에 회사에서 승진했다면서요. 아버님도 너무 좋으시죠? 축하드려요. 순간 가슴이 쿵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승진이라니, 승진이라뇨.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 정규가 승진을 했어? 하며 떨리는 목소리를 최대한 감추고 대답했습니다. 성민이는 제 반응이 이상했는지 당황해하며 말을 돌렸습니다. 아, 제가 잘못 알았나 봐요. 다른 친구 얘긴데 아버님 죄송해요. 성민이와 헤어진 후 집으로 오는 길은 너무 힘겹기만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펑펑 울었네요. 정규야, 그렇게 기쁜 일이 있었는데 왜 아빠한테는 연락을 안 한 거니? 서운함과 서러움에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기쁜 소식을 아들의 친구를 통해 듣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날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정규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일이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10시간 진통으로 태어난 아들의 탯줄을 자르던 감겨, 초등학교 입학식을 함께 하지 못해 울던 아들 모습, 운동회 달리기에서 1등을 했다고 내 품에 안기던 모습, 고등학교 졸업식 때 졸업생 대표로 섰던 그 모습, 결혼식 때 잘 키워줘서 고맙다며 인사하던 그 모습까지. 그 모든 순간, 저는 정규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멀어졌을까요? 그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소식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직접 정규를 만나러 가기도 했습니다. 정규야, 아빠가 갈 테니 곧 만나자. 버스 터미널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정규가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었고 혹시나 싫은 표정을 지으면 어떻게 하나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시간이 지체되면 정말 남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아들을 만난다 생각하니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버스표를 구입하고 정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늘 그렇듯 받지 않네요. 저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정규야, 아빠야. 지금 너를 보러 구미로 가려고 해. 버스표도 끊어놨어. 곧 만나자, 기다리고 있어. 버스에 오르며 다시 스스로 다짐을 했습니다. 이번엔 꼭 만나야 해. 정규야, 아빠를 반갑게 만나줘야 해. 버스 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정규와의 만남도 이렇게 아름답게 기억되길 바랄 뿐이에요. 6시간의 긴 이동. 너무나 힘들었고 다리가 아팠지만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그 시간을 견디게 해주었습니다. 옆자리 승객을 꾸벅꾸벅 졸기도 하시는데 저는 잠을 잘 수가 없네요. 가방 안에 정성스레 준비한 손녀의 장난감과 오리고기 볶음을 줄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버스가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매점에는 어릴 때 정규가 즐겨 먹던 간식이 있네요. 저는 배가 고픈지 느껴지지 않았지만 정규가 좋아하는 간식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자식 입에 만난 거 들어갈 생각만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왜일까요? 다시 버스는 출발하고 구미에 거의 도착이 된 듯합니다. 창밖 풍경이 낯설어지네요. 구미를 가본 지가 언제인지. 정규의 결혼식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을 내 평생 가장 기쁜 날로 기억되고 있지요. 아들이 장가를 가고 며느리를 맞이하는 날이었으니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었지요. 아버님, 저희 정말 잘 살게요. 걱정 마시고 건강 조심하세요. 며느리의 다정한 인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하기만 합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구미에 도착을 하고 내리니 낯선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크게 숨을 들이키고 정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재는 전화를 받을 수 없어. 다시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가네요. 아직 내가 보낸 문자도 못 본 건가? 걱정되는 마음과 실망감이 함께 몰려왔지만 괜찮아, 집으로 가면 되지 라고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저는 바로 택시를 타고 정규가 사는 아파트로 갔습니다. 정규 집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점점 세게 쿵쾅거리는 듯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아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많이 변했겠죠?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파트가 생각보다 큰 것 같았습니다. 결혼할 때도 이렇게 큰 집이었나 싶었지요. 이렇게 좋은 집에 산다는 건 정규가 잘 살고 있다는 뜻이니 그 하나로도 기뻤습니다. 새삼 아들이 자랑스럽기까지 하네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정규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 앞에서는 심장 소리가 제 귀에 들릴 만큼 요동쳤지만 그 마음을 진정시키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집 안에서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아버님, 며느리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분명 놀란 것은 맞는데 얼굴이 일그러지는 건 왜일까요? 하지만 저는 반가운 마음에 그래, 오랜만이구나. 정규는 집에 있니? 며느리는 대답을 하지 않고 잠시 망설이더니 어쩔 수 없다는 듯 저를 안으로 들어가게 허락했습니다. 집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규야, 아빠 왔다. 정규의 표정도 놀란 듯 했습니다. 안방에서 쉬고 있었는지 부스스한 모습으로 나왔어요. 아빠, 여긴 웬일이세요? 아들의 당황스러운 모습에도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규를 안았습니다. 웬일이긴, 우리 아들 보고 싶어서 왔지. 정규는 어색하게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저의 방문이 불편한 게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을 보게 되어 너무나 기뻤어요. 아빠, 갑자기 이렇게 오시면 어떠해요? 연락을 먼저 하시지 않고. 정규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하지만 미소를 지으며, 아침에 보낸 문자 못 봤어? 전화를 안 받더라.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오리고기 볶음해왔다. 반찬통을 꺼내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규는 난감한 듯 어색한 표정으로 제가 주는 것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못마땅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억지로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가 오랜만이지. 그동안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요. 며느리의 대답은 창기 서리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떻게 만나게 된 아들인데. 그래, 다들 잘 지냈다니 다행이야. 오늘 저녁은 내가 차려주마. 정규가 좋아하는 오리고기 볶음 해줄게. 어릴 때부터 참 좋아했거든. 아빠, 오늘 저희가 약속이 있어서.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하며, 그래? 그럼 내일 먹지 뭐. 아빠 며칠 있다 갈 생각이거든. 이제 며느리까지 이야기합니다. 아버님, 이번 주에 저희가 많이 바빠요. 말끝을 흐리는 며느리를 보니 너무 속상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른 척 밝은 모습으로, 그럼 아빠는 그냥 있을게. 신경 쓰지 말고 할 일 하며 지내렴. 정규와 며느리는 난감한 듯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입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오네요. 정규와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 제가 그 사진 속에는 없네요. 미경이는 학교 갔니? 손녀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네, 학원 갔어요. 오늘 늦게 돌아오는 날이에요. 며느리의 짧은 대답으로 다시 어색해졌습니다. 더 이상 대화는 없었고 무거운 침묵의 시간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싶은 마음에 아들에게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정규야, 회사는 잘 다니니? 정규야, 일은 힘들지 않아? 아가, 애들은 건강하지? 너는 일하며 애들 키우느라 힘들겠다. 고생이 많아. 정규와 며느리는 질문에 귀찮은 듯 짧게만 대답을 했고, 이 피곤한 시간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럭저럭요. 잘 지내요? 힘들기는요? 저는 정말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지만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것을요. 정규야, 이번에 회사에서 승진했다면서 정말 일을 잘하는가 보구나. 내 말을 듣던 정규와 며느리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규는 놀란 듯, 아빠,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고 세상에. 우연히 동네에서 성민이를 만났지 뭐야. 아유, 잘했다, 잘했어. 회사에서 인정받고. 대단하네, 우리 아들. 감사합니다. 별것 아닌데. 내 마음은 왜 이리 아파올까요? 내 아들의 기쁜 소식을 남에게 들은 것도 속상한데 아들은 저에게 말할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뿌듯하다는 듯 웃고 있었습니다. 정규는 어색한 표정으로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며느리는 무표정한 얼굴로 바위처럼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 어색한 시간이 흐르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규와 며느리는 계속 바쁜 핑계를 대며 저를 피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음식도 손주들 장난감도 아직 식탁 구석에 그대로 놓여있네요. 아빠가 만들어 온 오리고기 먹을까? 제 말에 며느리는 급하게 일어났어요. 아버님, 제가 저녁은 준비해뒀어요. 며느리가 식탁에 음식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져온 음식을 열어보지도 않은 채 밥상이 차려졌네요. 아빠가 가져온 것도 먹어보자. 정규가 참 좋아했었거든. 아빠, 제 입맛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냥 차려진 걸로 먹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그것도 정규가 가장 좋아했던 요리를 이렇게 단칼에 거절하다니. 하지만 저는 계속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알았다. 다음에 먹으면 되지 뭐. 식사 시간은 참으로 불편하게 흘러갔고 침묵만 가득했습니다. 정규와 며느리는 서로 눈치를 살핀 채 최소한의 대화를 나눕니다. 마치 저는 없는 사람인 듯 대화에 끼어주지도 않고 말이죠. 식사가 끝나고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척 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는데 아무도 저에게 와주지 않습니다. 아들 집에서도 혼자라니. 씁씁하기만 하지만 그 마음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늘 어디서 자야 하나? 걱정이 앞섭니다. 정규도 며느리도 아무 말을 해주지 않으니 갈 곳이 없습니다. 그때 정규가 말을 합니다. 아빠, 저희 집이 좁아서 따로 주무실 방이 없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저는 무슨 말인지 한 번에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른 척 했을 뿐이지요. 오늘은 그냥 소파에서 주무시면 안 될까요? 정규의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이 서러웠습니다. 저는 그 말마저 웃으며 받았습니다. 그래, 아무 데서나 자면 되지 뭐. 소파도 괜찮아. 정규는 다행이라는 표정을 하며 이불과 베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요.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정규의 마지막 인사를 듣고 저는 소파에 누웠습니다. 불을 끄니 참으로 깜깜한 밤이네요. TV에서 나오는 옅은 불빛만 저를 반기는 듯 했습니다. 저는 TV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흐느꼈습니다. 오늘 하루가 참으로 길고 힘들고 외로운 날이었어요. 정규야, 아빠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 말도 가슴으로만 뱉어봅니다. 정규와 며느리에게 들릴까 염려돼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이불을 덮어쓴 채 울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지만 잠은 오지 않습니다.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잠시 일어났는데 아들 부부방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아버님은 언제 가실 생각이실까요? 우리 생활에 너무 방해가 될 것 같아요. 글쎄, 말씀을 안 하시니 알 수가 없지. 아버님이 갑자기 오시니 쓸데없이 돈 쓸 일이 생기는 것 같아. 다음에 또 이렇게 오시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힘들어요. 며느리의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제가 잘못 들은 게 틀림없겠죠. 가슴이 무너져 내려 정신이 없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잊은 채 다시 소파로 돌아와 자는 척을 해봅니다.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일까? 모른 척하고 며칠을 더 있어야 하나? 아니면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돌아가야 하나? 이 어려운 문제의 답을 찾지 못했는데 아침이 밝아버렸습니다. 정규와 며느리는 늦잠을 자는 듯 했습니다. 정규야, 아빠는 집으로 돌아가련다. 너희 생활에 방해되기가 싫구나. 아직 깨지 않아 편지만 두고 가니 걱정 말거라. 건강하게 잘 지내라. 우리 아들 많이 사랑한다. 편지를 식탁에 놓고 소리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고 보니 손녀 얼굴도 보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었네요. 버스터미널까지 가는 그 시간 동안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고속버스를 타고 다시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달립니다. 맑고 푸른 하늘은 제 마음과는 다르게 눈부시게 빛나고 있네요. 정규야, 아빠는 언제나 널 사랑한다. 그 마음은 변치 않을 거야. 버스 안에서 몇 번이나 중얼거려 보았습니다. 버스가 구미에서 점점 벗어납니다. 정규의 집에서도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가슴에 큰 구멍이나 찬바람이 들어가는 듯 가슴이 시립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긴 시간은 슬픔만 안고 가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이제 제 인생을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갑자기 그 두려움이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버스 안에서 정규 집에 있었던 일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규의 당황스러운 모습,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과 냉담한 태도, 그리고 새벽에 들었던 대화까지. 모든 것이 나에게는 슬픔이고 아픔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지? 중얼거리며 슬픔을 달래보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텅 빈 공간만 나를 반기는 듯 했습니다. 예전에는 빈 공간이 너무 외로워 싫었는데 지금은 나에게 편하게 쉴 공간이 되어주는 것 같아 오히려 위로가 되네요. 가방을 아무 곳에나 던져놓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그 상태로 얼마나 있었을까요?
속이 상하고 마음이 무겁고 움직일 이유가 없는 시간들인데 그래도 배는 고파지는 게 신기할 뿐이네요. 저는 느릿느릿 일어나 밥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차렸다기보다는 그냥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꺼냈다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내가 갑자기 찾아가서 당황했을 거야. 이렇게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게 마음의 공허함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경로당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성렬아, 왜 얼굴이 그렇게 나빠졌어? 어디 아팠어? 경로당 친구 은석이가 제 걱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순간 감정이 복받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니, 어제 잠을 좀 설쳤나 봐. 조금 피곤하네. 우리는 이제 건강만 챙기면서 살아야 돼. 걱정하지 말고 그냥 다 편하게 생각해. 내 형편을 아는 걸까요? 은석이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의 빗장이 풀려버렸습니다. 결국 참았던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희 모습에 당황한 은석이는 저를 다른 방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저는 모든 일을 은석이에게 말했습니다. 정규를 만나러 갔던 일, 그곳에서 들었던 이야기들, 급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 은석이는 제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주었습니다. 성열아, 진짜 힘들었겠다. 그런데 자식들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 마라. 요즘 세상이 다 그렇더라고. 자기 살기 바빠 부모는 나 몰라라 하는 집이 너희 집만은 아니야. 그래도 정규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닐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봐. 그래도 내 자식이 나한테 그럴 수 있는 거냐? 은석이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변했어. 그걸 알아야 돼. 우리 때와는 너무 달라. 자식한테 목매느라 남은 인생 허비하지 말자. 그 말을 들으니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은석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정규만을 바라보며 정규만을 기다리며 살았던 것 같아요. 제 삶을 어디 있는 거죠? 그런 생각에 이르니 이제 이렇게 살 수만은 없겠다는 생각에 결심했습니다. 잃어버린 제 삶을 지금이라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제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도전을 한 것은 바로 동사무소 문화센터에서 하는 사물놀이 강좌에 등록을 했습니다. 결혼 전 취미로 배우던 사물놀이. 무대에도 올라갈 정도로 열정적이었지만 결혼을 하고 아들이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놓아버린 취미였죠. 젊을 때 저를 살아 숨쉬게 했을 만큼 즐겁게 배웠는데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가장이니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로 오랜 시간 미뤄둔 것이었죠. 첫 수업 날 떨리는 마음으로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낯설게 느껴졌지만 다시 장구 채를 잡아보니 너무 행복함이 느껴졌습니다. 최성열님, 처음 하시는 거 아니시죠? 감각이 있으신데요. 선생님의 칭찬에 부끄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더군요. 그래도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경로당에서 소개해준 수영장을 다니기로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처음엔 너무 힘들었는데 점점 근육이 붙고 체력이 좋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성열님, 점점 더 건강해지시는 게 보이네요. 운동이 많이 즐거우시죠? 함께 수영을 배우는 분들이 저에게 물어볼 정도랍니다. 저는 웃으며 네, 요즘 저를 위한 시간을 많이 보내니 너무 좋아요. 이런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고 나니 조금씩 마음의 상처가 치유됨을 느낍니다. 아직은 가끔 정규 생각이 들 때면 가슴이 아플 때도 있지만 그 아픔까지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있는 듯합니다. 어느 날 문화센터 수업을 마치고 커피숍에 앉아 정규에게 전화를 걸어 보았습니다. 늘 그렇듯 지금까지도 전화는 받지 않네요. 그렇지만 크게 상처로 남지는 않습니다. 정규야, 잘 지내고 있어? 요즘 아빠는 사물놀이도 배우고 수영도 배우고 있어. 네가 어렸을 때 함께 수영을 배우던 거 기억나니? 그때 기억으로 다시 수영을 시작해봤어. 시간이 되면 언제든 아빠한테 오려. 사랑한다, 아들아. 이렇게 문자를 남기고 나니 제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그동안의 사물놀이 수업 영상을 다시 보았습니다. 처음 수업을 시작했을 때는 채 잡는 것도 어색해 하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장단도 맞추고 다른 수강생들과 간단한 합주도 가능하게 되었네요. 이제 제 인생도 즐거움으로 가득 찰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 이제 다시 시작이다. 너도 할 수 있어. 저는 스스로에게 말을 하며 다짐해 보았습니다. 정규만을 기다리는 늙은 아빠가 아닌 나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살아가는 최성열이 되기로 마음 먹어봅니다. 이제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핸드폰을 보는 대신 근처 공원에 산책 겸 운동을 나갑니다.
이 또한 가장 달라진 제 모습이지요. 아침 공기는 참으로 맑고 상쾌하네요. 산책을 하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예전엔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길 옆에 핀 작을 꽃, 푸른 나무들과 나무 위의 새들. 참 세상은 아름답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혼자 노래도 흥얼거려 봅니다. 이제야 제 삶을 찾았다는 생각이 드니 왜 더 빨리 하지 못했는지 아쉽기만 합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장되어 있지 않는 낯선 번호네요. 살짝 긴장되었지만 전화를 받아보았습니다. 여보세요. 할아버지? 어린 여자아이의 목소리.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목소리는 정규의 딸 미경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미경이니?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거야.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갑작스러운 전화에 놀라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미경인데요. 할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 전화했어요.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규의 딸, 내 손녀 미경. 할아버지도 미경이 많이 보고 싶지. 많이 컸겠구나. 어디 아픈 데는 없고? 내 할아버지 내년에 7살 돼요. 할아버지 언제 우리 집에 오세요? 보고 싶어요. 미경이의 말에 제 마음이 찌르는 듯 아파옵니다. 미경아, 할아버지도 미경이 보고 싶지. 그런데 아빠랑 엄마가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나 봐. 제가 엄마한테 부탁해 볼게요. 할아버지 꼭 오셔야 돼요. 알겠죠? 약속해요. 그래, 할아버지가 갈게. 약속해. 약속하지. 전화를 끊고 오랜 시간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미경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고 있고 감정이 복잡해집니다.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밝은 햇살이 가득 비추네요.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 이제 진짜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가 봅니다. 정규와의 관계, 미경이와의 약속, 제 자신과의 도전적 다짐.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경이와 통화 후 복잡한 감정을 뒤로하고 손녀와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용기를 내 정규에게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이후 정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규니? 아빠? 아빠 무슨 일이세요? 전화를 받기는 했지만 경계심을 늦추지는 않는 목소리네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규야, 미경이가 전화를 했더구나.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정규가 말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미경이가 할애비가 보고 싶다고 하더라. 그래서 말인데 나가 다시 한번 가도 될까? 또 다시 흐르는 정적. 이후 예상치 못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네, 알겠어요. 이번 주 주말에 오시겠어요? 토요일요. 갈 수 있지. 갈 수 있고 말고. 전화를 끊고 저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꿈만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라질 생각입니다. 저 자신과 미경이를 위해 더 잘 해내고 싶거든요. 토요일이 되기 전 저는 미경이의 장난감만 몇 개 장만하고 구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화센터 수업 시간에 연주했던 사물놀이 합주 영상도 USB에 담아 가져갑니다. 정규의 아파트에 도착해 벨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미경이가 환하게 웃으며 안기네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미경이를 푹 안고 나니 눈물이 흐를 것만 같습니다. 제가 알던 미경이가 아니었을 만큼 커버린 손녀. 우리 미경 정말 많이 컸구나. 정규와 며느리는 쭈뼛쭈뼛 뒤에 서 있습니다. 어색한 미소를 짓지만 웃으며 인사를 해주네요. 아버님 오셨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여전히 깔끔한 거실이 눈에 들어옵니다. 분위기는 아직도 어색하기만 하지만 미경이만큼은 아니 듯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그린 그림들을 저에게 가져와서 할아버지 이거 봐요. 저 그림 잘 그렸죠? 이거 학교에서 1등한 그림이에요. 할아버지한테 꼭 보여드리려고 꽁꽁 숨겨뒀어요. 미경이가 자랑스럽게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정성 가득한 그림이었습니다. 우와, 우리 미경이가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엄마 닮아 잘하는 게 맞네. 미경이의 그림을 칭찬하는 그 순간에도 정규와 며느리는 식탁에 앉아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기 아버님. 며느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조금 바빠서요. 아버님 오시는지 모르고 약속을 잡아놔 버렸어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릴까요? 내가 온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 약속을 잡았다고?
아, 맞다. 그렇네. 아빠 죄송해요. 저희는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정규도 거들며 나서려 합니다. 아빠, 저희가 나갔다 올 동안 미경이랑 있어주시면 안 될까요? 저녁 식사 전엔 돌아올 수 있어요. 순간 어이가 없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미경이와 있을 수 있으니 참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미경이랑 놀고 있을게. 정규와 며느리는 바쁘게 집을 나섰습니다. 이제 미경이와 둘만 집에 남았네요. 차라리 이게 더 편하다 싶기도 하네요. 할아버지, 이제 우리 뭐하고 놀아요? 미경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놀면 되지. 할애비가 사온 장난감 뜯어볼래? 미경이의 순수한 모습에 마음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고 미리 사온 선물을 뜯어보았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도 정규와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경이가 배고프다고 해 밖에 나가 치킨을 먹고 들어온 후에도 돌아오지 않았고, 미경이가 피곤하다 하여 잠이 든 늦은 시간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정규와 며느리가 많이 지친 모습으로 들어옵니다. 시계를 보니 12시가 넘은 시간이네요. 아버님, 미경이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며느리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미경이랑 재미있게 놀았어. 오랜만에 치킨 먹으니 좋아하더라. 아, 뭐 먹어야 할지 몰라서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서 먹고 왔어. 내가 아는 게 있어야 말이지. 아빠 고생하셨어요. 감사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부터 움직였습니다. 이제 빨리 돌아가야 할 것 같아서요. 할아버지, 왜 벌써 가요? 또 언제 올 거예요? 미경이가 저를 꼭 안아주며 서운하다는 말을 합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그래, 할아버지 또 올 거야. 집을 나설 준비를 하니 정규가 갑자기 뜻밖의 말을 합니다. 아빠, 하루 더 쉬다 가세요. 오늘 일요일이라 저희도 집에 있을 거예요. 순간 지난번 일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제가 먼저 거절했습니다. 아니, 아빠는 집에 가 볼란다. 너희들 어제 늦게 들어왔는데 푹 쉬어. 다음에 또 오면 되지. 집을 나서는 제 모습을 보며 정규와 며느리는 안도하는 듯 했습니다. 터미널로 가는 발걸음은 참으로 무섭네요. 하지만 지난번과의 마음과는 확실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서글픔은 아니었고 오히려 해방감이 몰려왔습니다. 어제는 긴 하루였지만 새로운 깨달음을 알게 된 하루였네요. 버스 안에서 정규의 집에서 보낸 시간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정규와 며느리의 어색한 인사, 미경이와 즐거운 시간들, 그리고 정규와 며느리의 싸늘한 태도. 복잡하고 묘하게 만감이 교차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서둘렀는데 집에 도착하니 2시가 넘었네요. 피곤함과 긴장이 풀리면서 이불에 들어가 누웠지만 편하게 쉬어지지는 않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정규 집에서의 일이 맴돌고 있습니다. 정규 행동이 왜 갑자기 바뀌었지? 도대체 둘이서 어디를 갔다 왔길래 그렇게 지쳐 있었지? 더 이상 정규에게 매달리지 않기로 결심했지만 또 걱정이 되네요. 저는 마음을 비워보았습니다.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은 다시 곱씹었습니다. 이제 저는 또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경로당에서 소개해준 요양원에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문화센터에서 배운 사물놀이 공연도 해주고 악기 수업도 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근육을 움직일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끔은 식사 봉사와 말동무도 해드리면서요. 더 이상 과거와 아들에게 얽매이지 않고 지금을 잘 살아가겠다 는 저의 다짐은 오랜 시간 지켜지고 있습니다. 아들과 멀어진다고 제 삶이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이제부터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인생을 향해 제 모습이 너무 자랑스럽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쌀 한 톨 주기 싫어하는 아들과 며느리를 기다리는 아버지 아니니까요. 저는 최성열 71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내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저를 기다리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건 더 이상 두렵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 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정규와 미경이가 다시 저를 찾을 때 제 변화된 모습을 본다면 자랑스러워해 주길만 바라봅니다. 그때는 제가 더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지요. 나는 참 행복하단다.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으니.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저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갑니다.